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미국 증시가 지금 2거래일 연속 쉬어가고 있잖아요.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네, 3일 연속 지난 주말까지 올라간 다음에 8월 들어서는 이틀 연속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락폭이 큰 것도 아닌데요. 굳이 따지면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하원 의장이죠. 펠로시 의장이 지금 타이완에 방문한 거 아닙니까? 네네. 그에 따라서 이제 지정학적 위협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직 벌어지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심각한 건 일어나지 않겠지만 여튼 그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으로 어저께 아시아 시장 별로 안 좋단 말이에요. 또 중국 시장 이런 것들이요. 네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시장에 좀 반영됐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일단 연준 인사 한 3분 정도가 최소한 3분 정도가 매파적 시각만 쏟아낸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금리가 오늘 다시 2.7% 수준으로 급등했습니다. 어저께 제가 2.6% 아래까지 갔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것이 오늘 다시 2.7%로 위로 올라가면서 상당히 오늘 급하게 올라간 것이 시장에서 일단은 발목을 잡았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 그럽니다. 여하튼 3대 지수가 그러면서 전부 다 내려가는 모습이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10년물 금리는 2.75%까지 정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섹터별로 보면 11개 섹터 오늘 전부 다 하락했습니다. 특히 산업재, 여기 캐터필러가 들어가서 그렇고요. 소재, 그리고 금융주, 그리고 기술주 등 대부분이 전부 다 하락했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유가는 좀 보합권에서 끝났습니다. 한편 미국 달러가 최근 들어 상당히 좀 진정되는 모습이었고요. 특히 일본 엔화가 상당히 엔화 입장에서 보면 좀 강세로 좀 약간은 좀 강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은 다시 미국 달러는 상대적으로 좀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종목별로 한번 움직임을 살펴볼 텐데 전날 실적 발표해서 급등했던 우버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앞서서도 정리해드렸는데 우버 실적 한번 봐주시죠. 네, 기본적으로 손실보다는 기본적으로 매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요. 결국은 운항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얼마만큼 승객을 태우고 얼마만큼 음식을 배달하고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좋게 나온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이번 실적 시즌은 실적이 나쁘더라도 실적 심지어는 가이던스나 예를 들어서 예상치 못 맞추더라도 뭐 하나 근거가 있으면 좀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인 것들이 이번에 시장이었는데 오늘 정규장까지 보면 우버 같은 경우는 19% 올라갔고요. 그러다 보니 리프트도 따라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리프트도 한 16.2%가 오늘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캐터필러는 기대 이하 실적이 나오면서 5.8%나 하락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산업재 섹터의 하락을 주도한 것은 캐터필러였습니다. 한편 펩시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저께 장중에는 장중기록을 사상시 효과를 갔었는데요. 결국 종가에는 실패했는데요. 결국 공식적으로는 종가가 넘어야 되는데 오늘도 일단 장중에 시도하다가 결국 오늘도 이틀째 사상치 효과는 실패했습니다.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어떤 필수 소비재 중에 음료 이런 것들이 또 괜찮습니다. 반면에 또 맥주는 안 좋은데요. 여하튼 이런 것들이 상당히 특이한 주식이다. 역시 배당을 계속 꾸준히 늘려주고 이런 것들이 힘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아마 많은 개인 투자를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은 테슬라일 텐데요. 그렇죠. 테슬라가 오늘 5,900달러를 터치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반면에 애플이라든가요,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은 전부 다 1% 내외의 하락을 하면서 오늘 전체적인 나스닥의 시장의 하락에 약보합 정도의 같은 맥을 같이 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마존들은 0.9% 내렸고요. 애플은 오늘 0.2%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보면 그런 소위 빅5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하나 더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메타 플랫폼인데요. 메타 플랫폼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좀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것 정도가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사실 저는 이제 지난 범사이에 종목별 움직임은 아주 컸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외 거래에서 실적을 발표했던 것들에 궁금증이 있거든요. 첫 번째로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 게 바로 AMD입니다. AMD부터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주요 종목들의 많은 분들, 특히 이제 개인분들이 관심 있는 것들이 다양한 성향에 있는 것들이 발표됐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AMD랑 스타벅스죠. 그러니까 성향은 다르지만 대한민국에서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종목들인데요. AMD는 오늘 주당 이익이 1.03달러가 전망됐었는데 1.05달러로 소폭 상회하는 모습이었고요. 매출도 소폭 상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AMD 여태까지 리서스는 아주 강한 자신감. 오늘도 물론 자신감은 표현했고 마켓시가 더 늘어날 수도 얘기했지만 결국 숫자인데요.
가이던스가 68.3억 달러가 월가에서 예상했었는데 그보다 약간 못 미치게 났어요. 네네. 67억이 나오면서 정규장에서는 2.5% 올라갔지만 시간에서는 4, 5% 정도 하락하고 있는 것이 AMD의 모습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상당히 지금 시간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에어비앤비입니다. 네네. 에어비앤비는 오늘 실제로 얘기하면 뭐 실적으로 보면 깜짝 실적이 다 나왔습니다. 주당 이익이 43센트가 예상됐는데요. 56센트의 이익이 나오면서 깜짝 실적 발표했고요. 매출을 갖고 이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매출은 21억 달러가 21.1억이었는데요. 21.0억이니까 거의 맞췄습니다. 네네. 다만 이 중에서 오늘 주가가 이제 결론을 보면 시간에서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10% 가까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이런 매출을 못 맞췄다. 딱 그 기대만큼은 못했다는 것이 하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매출 말고 그 매출은 금액이고 또 하나는 전체 예약 숙박 건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며칠어치 팔렸다 하는 거잖아요. 그걸 못 맞췄어요, 이번에요. 그래서 오늘 전체로 예상보다는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기대했는데 그보다는 못했다는 것에 또 실망감을 하는 사람이 있겠죠. 물론 이거는 시간에 오늘 정규장이 시작되면 상당히 많은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시각을 우리가 좀 방향성을 지져줄 것 같은데 여하튼 지금 시간에서는 9%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목할 것은 매출은 지금 50% 이상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유율은 103, 그러니까 한 1박당 금액입니다. 164달러가 나왔는데 이 작년 대비로는 7%가 올라갔고요. 2019년 대비는 40%가 올라갔습니다. 여하튼 그러면서 3분기에도 상당히 가이던스를 좋게 얘기했거든요. 3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기대한다고 얘기했고 277억의 전망치가 가이던스 그 예상치였는데요. 278에서 288으로 그것도 좋게 나왔고요. 특히 오늘 2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기 때문에 네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좀 뜨아하고 있는 그런 분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굳이 지금 하락하는 요인을 굳이 찾는다 그러면 더 많은 것을 예상했던 것보다는 부족했다. 그런 말씀드렸다시피 숙박 일수 있죠. 네네. 숙박 일수가 조금 모자랐다. 뭐 이 정도가 오늘 하락의 근거를 찾는 사람들의 얘기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여튼 정기장에서 5%가 가까이 올랐지만 시간에서는 지금 9% 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역시 스타벅스가 되겠습니다. 네네. 주당 이익 이것도 역시 깜짝 실적이 나왔습니다. 75센트가 예상했는데 84센트가 나왔고요. 매출은 81억 달러에서 예상됐는데 그보다 소폭 늘어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동일 점포 매출이 중요합니다. 미국과 이건 캐나다가 포함된 건데요. 동일 점포 매출이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9%가 늘어났지만 인터내셔널 쪽은 그러니까 미국 바깥에서 18%가 줄어들었습니다. 가장 큰 건 역시 미국 말고 제일 큰 시장이 중국이기 때문에 네네. 중국에서 많이 줄어드는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편 신규 점포는 이번 2분기에도 318개로 늘어나갔고요. 3만 5천 개 가까운 일단 매장을 확보한 것도 뉴스가 되겠습니다. 정규장은 마이너스 1.4%였는데요. 시간에서는 강보합 정도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시간에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거가 아마 로빈후드 이런 걸 텐데. 네, 로빈후드요. 네, 로빈후드는 오늘 대규모 감원을 발표했죠. 그러면서 시간에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겠고요. 소파이 같은 거는 의외로 지금 실적이나 그 매출이나 이익 모두 좀 부합시키는 네네. 걸로 나왔고요. 특히 오늘 그 페이팔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실적을 발표했는데 페이팔도 역시 매출 이익을 다 부합하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페이팔이 또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고 네네. 아시다시피 페이팔은 엘리엇 자산 운용에 들어가면서 또 뭐 공략한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으면서 오늘 페이팔은 정규장에도 올라갔고 아마 시간에서도 지금 제법 오르는 걸로 맞아요. 확인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실적 발표했던 기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업들을 한번 짚어드려봤고요. 지금 지난주에 3일 연속 오르다가 좀 지금 이틀 연속 쉬어가고 있잖아요. 이거 쉬어가는 거에 대해서 월가에서는 끝물이라고 분석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잠시 쉬었다가 올라갈 거라고 분석하고 있는 것일까? 어떨까요? 네, 그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은 극과 극의 의견은 분명히 갈리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4,800포인트였던 금년 초의 지수를 회복할 수 있다는 극소수 의견이 있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뭐 4,000포인트는 넘지 않겠냐라는 그런 다분히 긍정적인 전망이 있는 반면에 다수의 의견은 지금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즉 지금 현재 베어마켓의 베어마켓 랠리에 불과하고 이것이 어떤 소위 연속성이 좀 부족할 것이라는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많이 이슈가 됐던 것이 과연 이게 리세션이 선언될 거냐 아닙니까? 근데 저희는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다 리세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다만 이제 공식적인 선언이 안 됐을 뿐인데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GDP가 두 번 연속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세션이 선언 안 된 것은 1947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80년 전에 있고 없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MBR에서 소위 전미경제연구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할 때까지는 우리가 모르겠으나 시장에서 약간 걱정의 목소리가 있는 건 우리가 인정해내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금년 3월, 4월에도 한번 보여드린 3월 중순을 때도 한번 보여드렸던 그래프를 다시 한번 업데이트해서 보여드리겠는데요. 지난주에 수목금 3일 연속으로 S&P 500이 1%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게 왕왕 있는데 미국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20년 동안 불과 10번밖에 없었던 일입니다. 그게 이제 11번이 제가 생겼는데요. 기존에 이렇게 보면은요. 한 달 그리고 3개월, 6개월은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죠. 한 달에서 떨어진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초록색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12개월, 1년에 보면 한 번도 예의 없이 다 올랐고요. 평균 24% 가까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흐름을 단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얘기하기 쉽지 않으나 한 6개월, 12개월 정도 보면 지금보다 위에 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거는 JP모건에서도 하는 얘기인데 투자 심리가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개선된 것도 있는 거죠. 가장 큰 요인은 우리도 느끼지만 우리도 여러분들 그 주유소 가면 느끼시겠지만 기름값이 좀 내려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미국 사람들도 인플레이션 느끼는 가장 심리적으로 느끼는 것은 기름값입니다. 자기가 운전을 하건 안 하건 길가에 주유소를 보면서 그 사인을 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지금 흥미로운 걸 보면 6월 중순 이후로 보면 일간으로 보면 하루도 빼지 않고 조금씩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장의 안정심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주식 투자하는 분의 입장에서 보면 주가가 떨어져 지금 바닥이 아니냐를 검색할 거 아닙니까? 네네. 우리 네이버에서 검색하듯이 미국 사람이 네이버를 하지 않을 거고 구글의 트렌드에서 늘 거 아닙니까? 네네. 거기 보면 소위 마켓 바텀, 한국말로 하면 주가 바닥에 대한 급증이 2020 팬데믹 직후에 최고로 많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지금은. 다만 최근에 약간 또 주저앉고 있지만 여전히 이런 것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심리는 회복되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역사적 통계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7월 상당히 좋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9월은 썩 좋았던 달은 분명히 아니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어쨌건 휴가철이랑은 또 분명히 있겠죠. 네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좀 자세히 한번 설명드리면 이거는 1950년 이후에 1, 2, 3, 4월부터 12월까지인데요. 박스 친 게 이제 8월인데요. 최근 30년, 최근 10년 그리고 중간선 평가했던 경우에도 대부분이 8월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네네.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상승 시에는 그나마 좀 선방했는데 하락 시 평균이 지금 연중 보면 거의 최대입니다. 만약에 하락할 경우에는 12개월 중에 제일 안 좋았다는 거거든요. 네네. 제일 안 좋았던 한 달이었기 때문에 너무 지금 시장을 그 장밋빛으로 보기에는 통계적 압박이 분명히 있다. 특히 네. 9월은 제일 안 좋았던 달이거든요. 네네. 물론 그래서 이제 9월에 10월부터 11월부터 사라는 얘기도 있죠. 그렇지만 시장에 대한 심리는 우리가 또 있지만 좋아지고 개선되고 있지만 역사적 경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것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지금 앞으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생각하면 분명히 좀 지금보다는 지수가 위에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통계적으로 그리고 계절적으로 8월 증시가 썩 좋지는 않았던 증시이기 때문에 이 8월 시장을 너무 큰 기대를 갖고 했다가는 약간의 패착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주 실적 발표가 또 되게 많아요. 뭐 이미 네. 한 이틀 정도 진행됐는데 이번 주까지 좀 실적을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지난주 말까지 해서 정확하게 한 54% 정도 실적을 발표했고요. 75%가 기대 이상의 매출, 그리고 한 68% 정도가 기대 이상의 매출을 발표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다만 이제 전체적인 이익은 기존의 어떤 전망치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마 7, 8% 정도. 이번에 초반에 보면 물론 3, 4% 얘기도 있었지만 경험적으로 보면 9에서 11% 정도가 예상되는데 지금 수준을 보면 7에서 8% 정도의 마감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겠고요. 이게 어떤 늘어나는 것은 역시 이번에도 역시 에너지와 산업재 정도가 뚜렷했다라고 일단 보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큰 틀에서 보면 지금 2022년뿐만 아니라 2023년에 눈높이가 이익점이 조금씩 내려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결국 장기적으로 어떤 크게 올라가기보다는 지금 이런 추세에서 보면 역시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안전한 투자 이런 것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12월 예상 실적 기준 PR도 한 17배 정도로 다시 올라갔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도 염두에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익 전망을 높이냐 낮추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최근 한 3주 연속으로서 이익 조정비율이 상당히 떨어졌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때는 7대 3까지 떨어졌는데요. 지난주에 같은 데 보면 상승을 하는 상향시킨 것과 하향한 것 차이가 많이 줄어들어서 거의 5대 5까지 왔습니다. 그림 그래서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네, 제일 뒤에 화면 중에 네, 이거 하나인데요. 나왔네요. 예, 실제로 보면 시장의 전망을 상향한 기업이 거의 47%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부분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에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아주 자세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었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